중장기 종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 오늘 조금 세게 하락을 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뭐 어느 정도 잘 지지는 받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긴 있는데 밑으로 안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하락을 시켜놨네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유증 확정가액이 조금 다운이 됐어요, 여러분들. 1295원에서 1260원으로 좀 다운이 돼서 조금 그거에 영향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의미는 없습니다. 결국엔 다시 반등을 칠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분할 매수로 계속 꾸준하게 평단가 유지하시면서 물량 사모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뭐 1,300원은 깨지 않고 지금 1,400원대에서 놀고 있으니까 결국엔 이쯤이 저점이다. 그러면 이쯤까지 계속 유지하시면서 저는 분할 관점으로 계속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분할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평단가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선에서 그러면 유지하시면서 끌고 가면 저는 충분히 성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자 함께 보실게요. 투자자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오늘 세게 털었어요. 근데 개인이 좀 세게 사들였고 기관에서 금융투자에서 조금 세게 털었는데 뭐 계속 어쨌든 간에 물량을 누군가는 받고 있는 상황이고 기타 법인에서도 세게 들어오고 기타 외국인에서도 세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조금 많이 크게 넘겼네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관에서 크게 넘길 건가 라고까지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엔 조금 크게 넘겼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어쨌든 간에 뭐 별 문제 없으면 주가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은 있지만 여기 1,400원대에서 멈출 거다. 밑으로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사 함께 보실게요. 기사 보시게 되면 뭐 딱히 나온 기사들은 없어요. 결국에는 뭐 유상증자 확정가에 1260원 이렇게 나왔고요. 제가 볼 땐 요거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7시간 전에도 나온 기사라서 계속 요것 때문에 밑으로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많이 하락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꾸준하게 그냥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초록뱀 미디어입니다. 초록뱀 미디어 보시게 되면 위아래로 계속 흔드는 모양을 그렸지만 결국에는 조금 올려놓고 끝났는데 뭐 의미 없어요. 거의 종가 보합에서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는 국면에도 어느 정도 유지는 잘 하고 있다. 그러면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계속 패턴이 우상향 패턴으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꾸준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240선 밑에서 여기까지만 매수하시고 240선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보시면서 더 매수하셔도 돼요. 근데 일단 240선에서 어떻게 밑으로 다시 하락을 하는지 아니면 뚫고 올라가는지까지 보시면서 240선 밑에서 일단 매수를 다 끝내시고서는 조금 지켜보다가 다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 저점을 높여놓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240선 뚫고서는 여기 위로 안착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안착하는 것까지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서 끝까지 끌고 올라가시면 저는 그리고 한 이 정도부터는 매수를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3,900원까지 올라가면. 근데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직진으로 날아가게 되면 한번 위아래로 크게 흔들어 먹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렇게 우상향 패턴으로 계속 이 정도까지 끌고 올라간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는 세게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나쁜 자리 아니고 매수 꾸준하게 하시면 저는 성공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함께 보실게요. 외국인이 사들였고요. 개인이 조금 털었는데 의미 없는 거래량을 냈네요. 기관 투신에서도 뭐 마찬가지로 조금 털었습니다. 금융투자에서 조금 사들였고요. 뭐 기타 외국인 사모펀드에서 조금씩 털었는데 결국에는 위아래로 흔들면서 개인이 물량을 쏟아냈다가 결국엔 다시 매수를 한 느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거래량이면. 그래서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끌고 가신 다음에 일단 240선은 어떻게 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240선 넘고 여기 위에서 안착하면 그때서부터 또다시 계속 분할 관점으로 매수하셔서 2,900원까지 꾸준하게 그냥 물량을 모아가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하나시스템이에요. 하나시스템 3% 정도 올려놨습니다. 계속 올라가네요, 여러분들. 이 종목 나쁜 종목 아니라고 그랬고 결국에는 240선 밑에서 매수 끝내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에서 쳐맞고 다시 밑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어서
이거는 240선 밑에서 물량 매수를 전부 다 끝내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물량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 종목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체적으로 240선 밑에서 여기 17,000원 정도까지만 물량 매수하시면 저는 이 종목은 크게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요. 투자자 함께 보실게요. 외국인이 계속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에서 계속 다시 들어온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개인만 샀다 팔았다 하고 있고, 투신에서 조금 넘기고 있네요. 자, 금융투자, 보험에서 계속 다시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에서는 계속 꾸준히 사들이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자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최근까지는 다시 기관에서 계속 팔고 사들이지 않고 있었다가 최근에 뭐 다시 사들이는 모양새 샀다 팔았다 넘기면서 계속 주가의 방향성을 위아래로 흔들었는데 지금 며칠째 계속 사들이고 있거든요. 기관에서. 외국인이랑 기관에서 이건 붙어줘야지 결국엔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끝까지 계속 올라가네요. 지수 상황은 무너졌는데 이 종목은 그래도 3% 넘게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나쁜 자리 아니니까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 꾸준하게 매수하시고 240선 밑에서만 매수하셔라. 이거 뚫고 올라간 다음에 매수하시는 건 별로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240선 밑에서 매수하시고 여기 부분에서 평단가 유지하면서 끝까지 계속 가져가시면 저는 충분히 올라갈 때 크게 먹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사 함께 보실게요. 뭐 이런저런 찌라시 기사들을 지금 터뜨리면서 가고 있는데 중동으로 천궁 뭐 이거는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결국엔 천궁이 수출한다 뭐 나오는 거고 뭐 찌라시 기사예요. 계속 같은 기사들이 나오는 것 보니까 찌라시 기사인데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뭐 국내 비행 시험 착수 이렇게 나오거든요. 결국엔 좋은 기사들을 계속 터뜨리면서 가고 있다. 여러분들 그러면 조만간에 이거 240선 넘어간다. 그 전에 매수 끝내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보시게 되면 계속 여기에서 유지하는 모양을 그리고 있어요. 많이 빠지지도 않고 많이 올라가지도 않아요. 결국에는 여기에서 계속 유지할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근 안에서 계속 꾸준하게 분할매수 하시고 결국에는 이거는 액면 분할이 있기 때문에 액면 분할 하신 다음에도 계속 꾸준하게 분할 매수해 나가시면 저는 충분히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시 여기까지 올라온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 함께 보실게요. 투자자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털었고요. 개인이 물량을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털고 있고요. 금융투자에서 조금 들어왔는데 의미 없는 거래량을 냈고 보험에서 조금 나갔습니다. 전체적으로 투자자 지금 상황은 나쁘지 않아요. 지금 외국인이 계속 털고 있고 기관에서 계속 털고 있지만 주가의 방향성을 많이 빠뜨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물량 소화는 어느 정도 다 되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기사 함께 보실게요. 기사 보시게 되면 뭐 액면 분할 기사가 나왔고요. 찌라시 기사고요. 결국에는 뭐 찌라시 기사 내면서 계속 주가의 방향성을 위아래로 흔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저점일 가능성이 있다. 그 결국엔 액면 분할하면서 밑으로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은 있지만 거기서 평단가 다시 재조정하면서 끌고 가시면 충분히 위로 이슈 걸어서 올라간다. 반도체 이슈 걸릴 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액면 분할하는 거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2대1 액면 분할이면 의미 없어요. 결국에는 뭐 금액적인 부분은 보장이 될 거고 밑으로 조금 하락하더라도 거기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 다시 접근하시면 되니까 나쁜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보시게 되면 3.97%, 약 4% 정도 하락을 시켰지만 240선에서 지지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나쁘진 않은 상황이에요. 지수가 무너지면서 조금 무너뜨렸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외국인이 아마 빠져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무너지면서 전체적인 코스피 시장이 외국인이랑 기관이 조금 많이 오늘 빠져나갔더라고요. 근데 지금 상황은 나쁜 상황 아니다. 결국에는 뭐 밑으로 깨질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유지를 할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거 조만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는 올라간다. 82,000원까지.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이 갭구간을 메꾸고 갈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에는 조만간에 한번 세게 올라가면서 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지금 이 카카오 게임즈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하고 있고요. 악재성 기사는 이제 이미 다 해결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위아래로 흔들면서 세력들이 물량을 털어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털리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은 매수할 때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관점으로 매수하시면 저는 성공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투자자 함께 보실게요. 투자자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털었습니다. 개인이 물량 사들였고요. 기관, 투신, 금융투자, 보험에서 조금 나갔는데 계속 사들이다가 오늘만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일 모레 뭐 월요일날이랑 화요일날까지 만약에 계속 연달아 나가게 되면 문제가 되지만 그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뭐 월요일까지는 조금 빠질 수 있다. 전 그렇게 판단이 되고서는 분할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다. 전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요. 기사 보실게요. 기사 보시게 되면 뭐 우크라이나 사태, 아카의 1% 하락 마감, 뭐 밑으로 지수가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빠졌다 나오는데 뭐 전체적으로 의미가 없고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종목 조금 더 밑으로 털 가능성은 있지만 여기 매물대까지 하락시키진 않고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빠지게 되더라도 이렇게까지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바로바로 칠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이렇게까지 빠지면 저는 매수 기회라고 봅니다. 그때는 세게 들어갑니다. 저는. 근데 지금 그렇게까지는 빠지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분할 관점으로 매수하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종목은 매수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10만 5천 원 뚫고 올라간 다음에 거기에 안착하는 모습을 그린 다음에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밑으로 하락을 시켰다. 지수가 무너지면 여지없이 빠진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 좀 하락을 시켰다. 그럼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 대신에 어느 정도 선에서 지지받으면 그때서부터 다시 매수하셔도 됩니다. 자, 다시 이게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지금 상황은 여기에서 10만 5천 원을 뚫고 올라갔다가 하락을 시켰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똑같은 방법을 쓸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같은 방법을 썼어요. 또 하락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선에서 분명히 지지를 받을 거예요. 그럼 지지 라인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지 라인이 바뀌는 상황에서는 거기서 지지를 받고선 다시 반등을 치면서 올라가면 그때서부터는 매수 다시 하셔도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상황은 지지 라인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지금 이 위로 올려놔야지 지지 라인이 다시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지지 라인이 없는 상황에서는 물량 매수, 이게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물량 매수 하셨다가는 밑으로 뚫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매수하실 때 조심히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예 그냥 제가 어저께까지는 여기에서 12만 5천 원을 뚫고 그 다음날까지는 좀 추이를 지켜보셔라까지 말씀드렸어요. 근데 다음날 여지없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 라인에서 다시 지지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다시 매수 금지예요. 근데 어느 정도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좀 받고 다시 반등을 친다. 그럼 그때서부터 다시 매수하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투자자 함께 보실게요. 투자자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이 털었습니다. 개인이 물량을 사들였고요. 기관 투신, 뭐 금융투자에서 다 털고 있네요. 지금 3일째 기관에서 털고 있는데 3호에서도 계속 털고 있어요. 투자자 상황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기관에서 계속 사들여야 되고 외국인에서 사들여야지 주가의 방향성은 계속 끌고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모든 종목에 세력이 있지만 시가총액이 무거운 것들은 여러분들 세력 혼자서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받쳐주면서 거기에 세력이 붙어줘야지 쭉쭉 날아가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기관이랑 외국인이랑 매수하지 않았다. 그러면 기관이랑 외국인이랑 매수하는 시점부터 분명히 다시 어느 정도 지지 라인에서 반등을 줄 거다. 그때서부터 다시 매수를 꾸준하게 천천히 좀 길게 보시면서 매수하셔도 된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사 함께 보실게요. 기사 보시게 되면 뭐 하락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의미 없는 찌라시 기사예요. 찌라시 기사고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뭐 나오는 기사들이 찌라시 기사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의미 없다. 주가의 방향성을 이것 때문에 끌고 가지 못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 지수가 하락하기 때문에 빠졌다. 그렇게 판단이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밑으로 조금 하락을 더 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분명히 지지를 받을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매일매일 여러분들 이게 차트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매일같이 방송을 드리는 거거든요. 차트 흐름 따라서 계속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조금씩 달라져요, 여러분들. 차트가 여기에서 그냥 종가 보합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또 다음 내일까지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건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락을 시켰기 때문에 여지없이 하락을 시켰어요. 일단은 여기까지 올려놓고 하라.
여기도 여기까지 올려놓고 하라. 근데 이게 밑으로 여기까지 빠지게 되면은 잡지 마시고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받고 다시 반등 치는 자리에서만 잡으셔도 충분히 성공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